제가 그 영업을 3개월 정도 해봤는데 100원도 못 벌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력이 2달, 한 달, 2달, 한 달 이러면 그 사람 안 보고. 안 뽑죠.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채용 공고를 봤을 때는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 생각하고 토익부터 자소서 모든 것을 공을 들여 준비하지만 정작 이렇게 어렵게 입사한 곳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2개월 겨우 버티다 퇴사하곤 합니다. 이력서에 이전 직장과는 지저분하게 남아있고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점점 취업의 벽도 높아지고 있는데 또 금방 퇴사할까봐 새로운 곳에 지원하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백수 생활 청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7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얘기를 보자마자 제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김 기자님이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막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신문사도 들어가고 뭐 광고사도 들어가고 영업도 뛰어보고 뭐 별거 진짜 다 해봤습니다. 서비스업도 해보고. 근데 제가 이분처럼 한 2개월, 3개월도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왜 2달 만에 나왔어요? 그때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였어요? 뼈저리게 느꼈던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직접 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던 시절이어서 이 업무를 내가 몇십 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들면 좀 생각한 것보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좀 접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짧게 다녔던 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였어요? 제가 그 영업을 3개월 정도 해봤는데 100원도 못 벌어가지고 이 업무를 내가 진짜 한 몇십 년 계속 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났어요. 그거 되게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거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래요. 저는 X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같은 일을 뭐 20년째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제 발로 어떤 회사를 그만둔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 뭐 6개월씩 재계약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램을 뭐 8년씩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매일 했어요. 그 제가 하던 프로그램도 4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매일 아침에 내가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도 4년을 했었던 게 딱히 내가 움직여야 될 명확한 이유가 없을 때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자. 잘하지 못할 거면 꾸준하게 하는 것만큼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뭉개고 있는 타입이어서 사실 크게 공감은 안 되는데 이게 아까 빈 기자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그만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인내력이 짧다, 인내력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니었던 거죠.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구나. 되게 많은 노력과 그런 게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좀 제일 그게 안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애초에 본인이 착각한 걸 수도 있다.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 열악한 회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직장에서 오래 못 견디는 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입일 때. 근데 만약에 회사의 대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라면 사실은 누구나 겪는 일일 거고 두 번째는 2달 겨우 버티다가 나오는 거 보면 실증을 잘 내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증을 잘 내는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으냐면 새로운 거를 계속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지금 빈 기자님처럼 글을 쓴다든지 저처럼 방송을 한다든지 뭘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매번 일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일 그런 형태가 더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같은 일이라도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꾸리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진짜 사람이 안 맞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 일적인 스트레스랑 사람 스트레스는 아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일적인 스트레스랑 사람적인 스트레스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차라리 일이죠. 일이잖아요. 일이죠. 예, 근데 내가 유난히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그 사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긴 한데 내가 어떤 사람 회사에 가면 꼭 내가 힘든 사람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형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이제 독단적으로 끌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잠깐 못 참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가나 그런 종류의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피해서 계속 직장을 옮기다 보면 자꾸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힘들어도 거기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개선이라고 하는 게 꼭 친해져야 된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극복하는 방법.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참 희한한 게 다른 데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만 나가면 뭐 이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편해질 거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의 피곤함,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몇 번 겪고 나서 이 사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건 내 의지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작정 회사를 옮기는 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만약에 그 업무가 나한테 안 맞다. 그래서 실증을 좀 잘 내고 내가 좀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다. 프리랜서 형태로 같은 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일은 한 군데서 하되 주제는 계속 바뀌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업무 형태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회사를 옮기신다면 그거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는 끝을 보지 않으면 계속 같은 유형인데 더 센 캐릭터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상처를 덜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그걸 뭘 깨달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회사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게 그 게임 보면 퀘스트라 그래요. 저는 전에 있던 회사가 사실 좀 업무 환경이 좋진 않았어요. 3개월도 못 다니고 나가시는 분이 되게 많았던 회사인데 그럼 그 회사가 문제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여기서는 좀 그래도 버텨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딱 제가 기한을 뒀던 게 나는 좀 연 단위로 한번 버텨보자. 기한을 주는 네.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뭔가 미션을 주는 거죠.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딱 한 1년 하고 그 1년 하고 이틀 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성취가 있어야 조그마한 성취라도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면접을 보잖아요. 내 이력이 2달, 한 달, 2달, 한 달 이러면 그 사람 안 뽑죠. 안 뽑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일 잘하는 사람보다 우리 회사를 버텨줄 사람이 필요한 회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좋은 직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를 발전시켜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 회사에서 오래 버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 문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아주 짧은 자신만의 기한을 두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이 또 적성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드린 얘기가 도움이 되셔서 그래도 젊을 땐 방황해도 되는데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때는 막 무책임하게 방황하는 건 저는 좀 반대여서 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주고 싶은 선물 있어요? 저는 그 29살 생일 1년을 죽기로 결심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되게 많이 권유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더 고민이 많이 든다 얘기를 하는데 전 나이는 진짜 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안 정말로. 중요하면 네. 네. 뭐 나이 제한이 있는 법이 아니라면 저는 이분이 뭘 하시든 그리고 아무것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 피트니스 밴드 세트가 있어요. 그거를 선물해드리고 싶은데요. 왜요? 그 예전에 장강명 작가가 쓴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일을 성취를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바꿀 수 없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 스쿼트라도 하라고 매일매일. 저는 매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10분씩, 하루에 15분씩 투자해서 하는 일을 한 6개월만 해보시면 저절로 이 병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시면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탈 보건소 저희가 페이스북 조회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니, 조금씩. 조금씩.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독자 수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사연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멘탈 보건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전문가의 의견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봬요. 자책 너무 하지 마세요. 내 탓도 있겠지만 회사 탓도 있을 테니까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합니다. 융심리학에서는 그 길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지요. 자기 길을 가면 누구나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길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길은 대개는 부딪히면서 깨우치게 됩니다. 또 퇴사할까봐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곳에 자꾸자꾸 지원하세요. 부딪히다 보면 자기에 맞는 회사,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런어웨이 브라이드란 영화도 있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결혼식장에서 치는 거죠.